안녕하세요, 김 여사입니다. 촬영을 하는 시점은 6월 22일 목요일이고요. 이곳은 제주의 두 번째 보름살기 숙소입니다. 돌담이 정겨운 아주 제주스러운 마을에 묵고 있고요. 지금 밖에는 보이시나? 비가 오고 있어요. 오늘부터 제주는 장마가 시작입니다. 올레길 중에 가장 예쁘다는 올레칠길이 지나가는 마을이라 가끔씩 그 올레길을 좀 걷곤 했고요. 상당히 제주스럽지만 각종 편의시설이 좀 인접해 있어서 지내기에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동네입니다. 바닷가는 걸어서 한 3분 정도 걸리는데 바다가 바로 보이진 않지만 집 안에 앉아 있으면 잔잔하게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룸투어 하셔야죠. 골목 끝에 위치한 집이라서 짐 옮길 때 아주 애를 먹었어요. 큰 길가에 주차하고 한 5번 정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리모델링 부엌인데 현관으로 들어서면 큰 테이블이 놓인 거실 공간이 있고요. 왼쪽으로 침실이 있습니다. 슈퍼 싱글 침대 2개와 흔들 의자, 빔 프로젝터와 벤치 의자, 그리고 커튼 뒤로 긴 협탁이 있어서 자잘한 소품 놓기에 좋고요. 짐을 풀고 업로드된 제 영상 한번 틀어봤어요. 요게 있으니까 밤마다 뭐라도 틀어서 보게 되더라고요. 거실을 지나 반대편으로 가면 소파 베드와 테이블, 스탠드 TV가 놓여 있는데 저는 이 공간을 옷방처럼 쓰고 있고요. 한 칸 더 가면 부엌입니다. 요리하기 나쁘지 않은 사이즈인데 그 사이에 라면 한번 안 끓였네요. 부엌에서 옆으로 보면 창고처럼 쓸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분리수거거리들과 잡다한 짐 놓아두고 있어요. 별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보기에는 어엿한 욕실과 분리된 샤워 공간, 그리고 세탁기가 놓여 있습니다. 호스트가 침구며 소품 하나하나 신경 써서 꾸민 흔적이 역력한 집인데요. 데리고 다니는 딸내미 인형이랑 화병, 스티커 사진 등으로 제 취향 1g 더했고요. 자세히 봐야 보이는 깨알 위트가 곳곳에 보여서 좋았어요. 현관문 위에 귀여운 마그넷들, 우디향의 룸스프레이, 스위치에 붙여진 스티커들, 신경 써서 고른 듯한 서적들과 화병, 그리고 창문에 그려진 페인팅, 디딤돌에 수놓아진 꽃타일 같은 것들, 진짜 코지하게 아주 잘 꾸몄어요. 근데 이 모든 장점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닷가고 구옥이다 보니까 벌레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벌레는 때려 잡으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집이 굉장히 습하고 어둡습니다. 낮에도 불을 켜지 않으면 깜깜한 그런 약간 반지하 느낌의 집? 사실 제가 집 고를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바람이 이렇게 슝슝 통하는 집인가, 채광이 좋은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사진을 볼 때 이 돌담, 감성 뭐 이런 단어 때문에 약간 그 부분을 좀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유랑을 다니면서 이전에 묵었던 숙소들은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게 너무 빠르고 아깝게 느껴졌다면 지금 이 집은 들어온 그 다음날부터 시간이 빨리 가서 이 집을 좀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집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보통은 이제 숙소를 옮기면 차를 움직이지 않고 뭐 걸어서 주변을 탐색하거나 집안에 머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집에 오고 나서부터는 본의 아니게 계속 밖으로 나가곤 합니다. 좋은 경험 했죠. 이제 이런 보름살이, 한 달살이 숙소 고르는 노하우는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제 영상 꾸준히 보시면서 한 달살이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팁을 좀 드리자면, 숙소를 고를 때 첫 번째로 일단 리뷰가 굉장히 많고 호의적인 리뷰가 많이 달린 그런 숙소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숙소 내부 사진도 체크하지만 외관을 찍은 사진도 체크하면서 주변이 좀 뻥 뚫려 있는지, 그래서 채광이나 환기에 문제가 없는 집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공과금이나 관리비 등이 포함된 집인지, 만약에 포함이 됐다면 어느 정도의 비중인지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 네 번째, 숙소 컨디션을 제외하고 주변의 어떤 상권이나 편의시설 등에 대한 체크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되게 부가적이긴 하지만 저는 뭐 그런 경험을 당한 적이 없어서, 근데 가끔 숙박 사기가 있기도 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숙박업
등록된 업체인지도 꼭 확인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바로 제주 이전에 보름 살기 했던 숙소가 일주일에 30만 원 정도란 말이죠. 지금 이 숙소는 일주일에 한 60만 원 정도예요. 보름이면 120에 공과금, 이제 수도 전기는 별도니까 사실 이전 숙소에 비해서 되게 비싼 숙소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주도 한 달 살기 숙소들을 조금 그 이후에 더 꼼꼼히 조금 찾아봤는데,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에는 하루에 4만 원대, 일주일에 30만 원 이하로 머무를 수 있는, 근데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숙소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외곽으로 떨어진 곳들은 오히려 비싸고, 관광지들이 많이 모여 있고 숙박업소들이 좀 많이 밀집된 곳들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나중에 혹시 제주 한 달 살기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호시탐탐 눈만 뜨면 오전장만 체크하고는 바로 짐을 싸서 외출을 하곤 합니다. 뭐 그렇다고 관광지를 찾아다니는 건 아니고 이제 현지인이 동네에 마실 나가는 개념으로 외출을 하곤 하는데, 가령 오전 내내 비가 왔던 찌푸둥한 날에는 삼방산 탄산온천에 가서 사우나 몇 시간 하고 나오면서 바로 앞에 있는 가게에서 수박 주스를 한 잔 마시죠. 사장님 인심이 너무 좋으셔서 엄청 많이 갈아서 마시면 또 주시고 마시면 또 담아주시고, 설탕 하나도 안 넣었는데 진짜 너무 달고 맛있었고요. 그리고 외돌개 쪽 산책 가서 마주친 강아지들 그리고 견주분들과 앉아서 한참 수다를 떨었어요.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시던 이 여성분도 운영하던 가게 문 닫고 그 기념으로 한 달간 제주살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돌아다니다 보면 은근 한 달 살이 온 여자분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수다꽃이 피어납니다. 집에서 작업하면 좋은데 집에 있기가 싫으니까 도서관에 갑니다. 서귀포 중앙도서관, 무려 바다뷰 도서관이에요. 널찍널찍 공간이 아주 시원하고 쾌적하더라고요. 이곳 구내식당인 셀프토랑은 돈가스 맛집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7,500원에 한 끼를 해결합니다. 뭐 이렇게 소박한 일상을 보내고 있고요. 그나저나 우리 김 여사 거래는 잘 하고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주 넘어와서 이전 숙소 머무는 보름 동안은 거의 꼬이는 매매의 어떤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어요. 거의 매매도 줄었고 베팅 금액도 좀 줄었고, 그래서 이제 유랑을 다니면서 목표가 숙소값 벌자였는데, 그 보름 동안은 숙소값은커녕 하루에 밥값 정도 간신히 벌었던 것 같고요. 초반에는 살짝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마음이 불편하고 안 좋았는데,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고 또 간혹 잃을 때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려고 계속 좀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졌고, 숙소 옮기고 월요일은 몸 상태가 지나치게 좀 컨디션이 떨어져서 바로 삼반산 탄산온천에 가서 몸을 좀 달래었고,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은 살짝 그래도 이전 수준으로 좀 회복하나 싶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전의 매매들과는 확연히 다른 지점이 좀 있습니다. 보통 2, 3% 되면 제가 매도 버튼 눌러버릇 했었는데, 공부했던 거를 토대로 이거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보인다고 판단이 되면 조금 끌고 가는 힘을 키워보려고 조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수익 내던 수준과 비슷한 수익이 나지만 수익률이 조금 개선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종가 베팅 위주로 했었다면 종가 베팅하는 비중을 조금 낮추고, 오히려 종가 베팅 할 만한 종목들이다 그러면 눈여겨봤다가 시외에서 빠지면 담는다거나, 전날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오늘 음봉이 나왔고 괜찮은 추세 속에 있는 아이라면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담아가는 식으로 조금 공략하는 종목에도 살짝 변화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매매한 종목들을 살짝 좀 보여드리면, 화요일 이수페타시스, CJ시푸드, 재룡전기, 한국가스공사, JNTC, 하나시스템, HB솔루션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냈는데, 이 중에서 이수페타시스는 10.18%, JNTC 8.39%, HB솔루션 7.32%, 이 세 종목이 좀 길게 끌고 가는데 성공한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DI,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인터내셔널, JNTC 같은 종목으로 수익을 냈는데, JNTC만 전날 종배한 아이고 나머지는 다 장중 눌림을 공략해서 수익을 낸 케이스입니다. DI 같은 경우 2번 들락날락했고요.
적게는 3%에서 많게는 5.3%가량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스스로 체감하기에 그래도 약간 끌고 가는 힘이나 약간 보는 눈을 조금은 키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모든 시도들에는 시행착오라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시행착오의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 어쨌건 어제랑 그제는 이제 집 나갔던 주식신이 다시 돌아왔나 보다, 다시 나가지 않도록 좀 잘 붙들어 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오전에는 모르겠네요. 제주 장마가 언제까지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비가 이렇게 팡팡 내리니까 이렇게 어두운 집안에 있는 게 나쁘지 않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 힐링 하시고, 날이 몹시 덥다던데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재미난 에피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여사였습니다. 안녕. 숙소에 있던 책 중에 쇼펜하우어 인생 수업 한 번뿐인 삶 이렇게 살아라에서 좋은 글귀를 발견했어요. 한번 나눠볼게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만나는 사람부터 바꿔라. 파리를 쫓아가다 보면 변소를 가게 되고 꿀벌을 쫓아가다 보면 꽃밭을 만나게 된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이 더 밝아지고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이 더 어두워진다. 열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좌절하지 않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어리석음이 줄어든다. 인생은 주변 환경에 따라 바뀐다.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삶이 꽃길도 될 수 있고 가시밭길도 될 수 있다. 인생에서는 누구랑 함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는 사람이 사람에게 받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하루가 모여 한 달이, 한 달이 모여 1년이, 1년이 모여 인생이 달라진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있나요?